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감스러운 생물 수컷. 오늘 낭독해드릴 꼭지 제목은 흥미진진합니다. 다른 이와의 정사에 불타오르는 암컷과 시들해지는 수컷. 자, 여기서 암컷과 수컷은 사람 얘기가 아니죠. 동물, 곤충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컷의 경우는 어떨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앞과 반대의 실험을 했다. 즉, 가운데 방에 수컷을 넣고 양쪽 방에 암컷 한 마리씩을 넣어 좋은 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수컷도 역시 암컷 취향이 있어 어느 한쪽의 암컷을 마음에 들어 했다. 드림 무어머니 있군요. 거기도 드림맨이 있듯이 이상형의 여자, 이상형의 남자, 인간에게 있어서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암컷의 경우와는 반대로 수컷이 마음에 들어했던 암컷 쪽에 다른 수컷을 넣었다. 그러자 이 두 마리는 바로 구애와 교미를 시작했는데 가운데 방에 있던 수컷은 커플의 뜨거운 정사를 유리너머로 실어도 보게 되었다. 와우. 그런데 이 일을 목격한 수컷은 암컷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수컷은 마음에 들어했던 암컷이 다른 수컷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목격하자 그 암컷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원래는 마음에 들어했던 암컷이지만은 다른 수컷과 교미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식어버렸다. 시들해졌군요. 게다가 단지 다른 수컷과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역시 상대 암컷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다. 사람도 그럴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조금 더 낭독해 봅시다. 조류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암컷이 두 마리의 수컷과 계속해서 교미한 경우 태어난 새끼의 대부분이 첫 수컷의 새끼가 된다고 한다. 메추라기도 그런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컷과의 교미를 목격한 후 그 암컷에게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암컷이 자신의 새끼를 낳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면 암컷은 적극적이 되는데 비해 수컷은 시들해져서 돌아서 버린다. 여기에서도 암컷의 강함이 드러나는 듯하다. 암컷은 그러니까 열어놓고 사는군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꽃뱀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질이 좀 있군요. 자, 그 다음 목지 제목 인기 있고 없고의 차이. 남자비가 제자비라는 속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비가 제자비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그 해가 되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남을 잡는 사람이 저를 잡는다. 그런 뜻이군요. 때는 때때로 영어로 하면 comes around, goes around. 돌고 돈다 그런 뜻이죠.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어 죽였다면 자신도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 상대와 자신 두 개의 무덤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속담과 가까운 의미를 지닌 불교의 인과응보는 많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도 마음에 새기는 사자성어이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분실물이 생기면 높은 확률로 주인에게 되돌아가고, 길에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가 적은 것은 선행을 하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멋진 마음가짐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새가 있다. 이 새가 인간에게 교훈을 준다는 말이군요. 즉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 유역과 그 주변 열대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기아나 바이 새, 즉 기아나 루피콜라라고도 한다. 이 새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새의 암컷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색이다. 반면 밝은 주황색 깃털로 온몸을 장식한 수컷은 머리에는 관모까지 썼는데 이것이 이마에서부터 부리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뒤덮여 있다. 기아나 바이 새의 구회 행동은 조금 독특하다. 먼저 밀림의 한 장소에 수컷 수십 마리가 모여서 제각각 지름 1m 정도의 작은 땅을 밟아 땅 고르기를 하고 그 땅을 영역으로 점유한다. 영역 주위에는 높이 1에서 2m의 회만 있을 뿐이다. 이 수컷의 밀집지에 암컷이 찾아온다. 그러면 수컷은 영역의 회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 머리의 관모와 꽁지 깃을 활짝 펴고 가슴과 등의 깃털을 거꾸로 세워 몸 전체를 부풀려 과시행동이라 불리는 자기 주장을 시작한다. 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가면은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고 가슴을 치켜 올려서 가슴이 나온 것처럼 팽창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죠. 균형을 똑바로 머리를 쳐들고 마치 전사같이 이렇게 고든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으려고 합니다. 암컷은 수컷의 과시 행동을 나무 위에서 바라보다가 때가 되면 땅에 내려앉아 몇 마리의 수컷 영역을 찾아간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시 행동, 허세죠. 허세. 일종의 허세. 그 허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러나 곧바로 금유를 하지는 않는다. 수컷들의 영역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어느 수컷이 좋은지 고른다. 얼씨구. 처음에 암컷은 열심히 과시행동을 하는 수컷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러한 수컷의 과시행동과 암컷의 영역 순회는 며칠간 계속된다. 지루한 아주 그 경쟁과 관찰의 시간이군요. 암컷은 최종적으로 어느 수컷 옆으로 가서 교미를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수컷은 흔쾌히 받아들여 마침내 교미에 이르게 된다. 상대를 고르는 것은 암컷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많은 그 남성들이 한 여성에 접근을 하면 그 여성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썸을 타다가 내가 도킹의 주인공으로 선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경쟁이 심합니다. 시기질투도 오가죠. 그러면서 슬퍼하는 남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됩시다.
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인간관계의 비밀을 나름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밀. 암컷은 수십 마리의 수컷 중에서 많기도 하네요. 좋아하는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수컷은 완전히 수동적이다. 암컷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교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해진다. 그렇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영역에 모인 수컷 중 교미를 할 수 있는 수컷과 할 수 없는 수컷의 차이는 크다. 인기가 있는 수컷은 혼자서 그 집단의 교미 30%를 차지하며 카사노바가 되는군요. 인기가 없어 교미를 할 수 없는 수컷이 67%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대 70의 법칙이군요.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30%의 송중기가 나머지 70%의 그 파트너들을 다 차지하는군요. 다음 꼭지 제목은 인기가 없는 수컷의 임시변통 대항수단. 뭡니까 이거는? 불법입니까? 그렇지만 인기가 없는 수컷이 말없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인기 있는 수컷의 행동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인기가 없는 수컷은 서로 관심을 보이는 커플이나 교미를 하려고 하는 커플 사이에 끼어들어 공격하고 둘을 방해해서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렇군요. 또 다른 수컷 영역의 회의에 앉은 암컷을 쫓아내거나 울음소리나 날개로 커플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인기 없는 수컷의 방해를 합의가 성립된 커플 3분의 1이 받고 있어 모처럼 좋은 관계가 성립되었던 커플에게는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절망적인 일이죠.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살인 날 일입니다. 이거 스페셜 모먼을 방해하다니 살인 납니다. 칼부림 나요. 인간들은. 연구에 의하면 방해를 받은 커플은 교미 기회가 줄어들어 실제 인기 있는 수컷이 손해를 본다. 이를 생식방해 효과라고 한다. 게다가 방해를 받은 암컷 중 몇 마리는 역으로 방해꾼과 교미를 해버린다고 한다. 우와, 그러니까 골키바 있다고 볼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군요. 특히 방해꾼이 특정 암컷을 겨냥해서 매일 그 암컷과 다른 수컷과의 사이를 끈질기게 방해한 경우 방해 효과가 높아지고 방해한 수컷은 그 암컷과의 교미에도 성공한다. 자, 이런 원리가 있군요. 골키바 있는 곳에 볼을 넣는 격이군요. 그 여성들이 그걸 또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해꾼이 마냥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힘들죠. 성공률이 크지는 않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80대 20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10건 중에서 8건 내지 2건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방해꾼은 방해하지 않는 수컷보다 방해를 받기 쉬워져 다른 수컷에게 쫓겨나거나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방해꾼은 방해하지 않는 수컷보다 방해를 받기가 쉬워져 다른 수컷에게 쫓겨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 방해는 자기가 전에 방해한 수컷에게 받는 때가 대다수로 관찰된 방해의 약 70%는 보복이라고 한다. 보복당하죠. 수컷 기아나 바위새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다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그러나 선택은 여성에게 넘기는 지혜와 겸손함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사내 경쟁 관계, 학교 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죠. 다음 꼭지 제목은 내 유전자만 남겨줄래? 유전자는 생존을 걸고 대립하고 있다. 생물은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고 필사적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암컷에게 있어서 자신이 낳은 새끼는 자기 유전자를 가진 게 틀림없다. 하지만 수컷에게는 암컷이 낳은 새끼가 자기 유전자를 가진 새끼라는 확증이 없기에 동물 세계에서는 얼마나 자신의 정자를 확실하게 암컷의 체내에 넣을지가 중대한 문제이다. 중략입니다. 일본 애호랑나비 예를 들었고요. 이게 흥미진진하군요. 일본 애호랑나비는 수컷이 정액을 암컷의 체내에 넣은 뒤 암컷의 교미공 입구에 시멘트 같은 액체를 발라 암컷이 다른 수컷과 재교미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잠자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처럼 동물들도 언뜻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자손 남기기에 온갖 지혜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고도로 진화한 생물로 자손을 남기기 위한 존재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실험 결과 남성의 눈앞에 알몸의 여성을 보여주면 인간 관계보다 자손 번영을 우선시키는 뇌의 지령이 내려온다고 한다. 그렇군요. 현명하고 이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특히 남성은 이런 부분에서 동물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다. 성욕이 앞선다는 얘기죠. 성욕. 이런 예로 임진왜란 때 원균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부하 장수를 다른 데로 빼돌리고 부하 장수의 집안으로 가서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부인이 악을 쓰면서 도망가자 발각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순신에게 보고되어서 이순신이 한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예술은 인기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성의 절대 조건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삼고라고 불리는 키가 크고 수입이 많고 학력이 좋은 남성이었다. 자, 중략입니다. 그 뒤로는 아들에게 인기 비결을 물어보니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하길 예술은 사랑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라고 말해서 속으로 화가 났지만 이내 생물학의 관점에서 조사해 보기로 했다. 예술은 사랑을 위한 것이다. 동물적인 감성이 먼저 발동을 했군요. 역시 그게 우선합니다. 유전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인간은. 다음 꼭지 제목은 예술적 센스와 섹스의 관계. 동물의 예술적인 구애 행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호주에서 서식하는 극락조와 유사한 비슷한 바우어 새의 기술에 눈길이 갔다. 이 새는
정원사새라는 별칭처럼 길이가 1m나 되는 바우어, 즉 정자 나무근을 바우어라고 불리는 굴 같은 구조물을 만든다. 그리고 주위 마당을 주워온 이끼나 유리조각, 나뭇가지나 잎, 꽃잎, 달팽이 껍질, 종이조각, 새깃털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장식하는데 그 미적 센스는 제각각 다르다. 예술적 센스를 마음껏 발휘한 바우어새는 자신이 만든 바우어 반대쪽에서 춤을 추면서 열심히 암컷을 유혹한다. 자, 그 정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군요. 예술적 센스를 가지고. 자, 세틴 중략입니다. 세틴 바우어새가 이 인터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역시 예술적 센스가 없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성도태에 의한 생존 경쟁에서 즉시 탈락할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도태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 다음 꼭지 제목입니다. 예술적 센스와 이성에게서 받는 인기가 관련성 있는 걸까?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술과 뇌과학의 대화란 책도 있고요. 자, 중략입니다. 사이먼 턴의 데이터에 의하면 특별하게 뛰어난 작곡가는 그야말로 뛰어난 작곡가보다 높은 비율로 좋은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대한 작품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즉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작품도 나온다는 의미이다. 역시 예술과 인기의 법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자, 예술적으로 치장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야 남자든 여자든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꼭지 제목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닭, 볕, 육수, 닭턱 밑의 늘어진 피부라고 불리는 주름이 있다. 닭에는 볕과 개관이라고 하죠. 턱에 있는 육수, 닭턱 밑의 늘어진 피부라고 불리는 주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피부가 발달해서 생겨난 닭 특유의 장식기관으로 모세혈관 덩어리이다. 자, 그들은 수탉의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모세혈관이 두터워지고 혈류가 늘어나 벼이나 육수가 커지거나 빨갛게 되는 것을 알아냈다. 중력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면역계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중략. 결국 수탉은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음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예술적 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혈색 좋은 피부로 강함을 과시하는 수컷이 되고 싶다라는 애석하고도 절실한 소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꼭지 제목은 남자가 영원히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성공한 사람은 모두 저 테스토스테론 체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경우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며 남성 성기의 발육과 기능 유지가 주된 작용이다. 재밌는 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여기 뭡니까? 또 토스테론이 아니죠. 테스토스테론은 공간인지력, 집중력, 실행력을 높이고 용기가 생기는 등 운전이나 모험, 연구 달성 등에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을 부여하는 플러스 작용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폭력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늘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저하시키며 집중력이 너무 높아져서 세부적인 것을 놓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공감 결여 등 마이너스 면을 낳는다고도 한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꼭지 제목은 남자가 하이힐에 끌리는 생물학적인 이유. 끌립니다. 섹시한 자태를 연출시키기 때문이죠. 여성이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로도시스라고 불리는 자세와 비슷하다. 로도시스는 생쥐나 개, 고양이 등 포유동물의 암컷 발정기에 자주 관찰되는 모습으로 암컷이 엉덩이를 뒤로 쑥 내밀며 하부 척추를 활 모양으로 부풀린다. 섹시하죠, 이렇게 하면. 자, 또 중략하고 넘어갑니다. 캐나다에 있는 커커디어 대학교의 게드 사드 교수는 여성의 엉덩이가 솟아오른 자세는 남성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이것은 암컷 포유류가 성행위를 받아들일 때 취하는 자세와 비슷하다 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 재미있는 또 꼭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얼굴이야말로 인기의 비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